우리 한국 사람은 작두콩차나 뭐 챙겨 먹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잠자는 8시간 동안 코가 마시는 공기가 치료의 시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비염의 정석 남인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병원 갈 시간도 사실 별로 없고 약 먹기도 지치잖아요. 오늘은 제가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비염을 고치는 특급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아침 저녁 딱 2분 정도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사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꼭 챙겨서 하는 방법이니까 꼭 따라서 해보세요. 하지만 영상 중간에 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나오니까 끝까지 보셔야지 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염 고치려면 작두콩차 마시고 포세차부터 하면 될까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작두콩차나 뭐 챙겨 먹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비염에 있어서는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일 마시는 이 공기예요. 다들 뭘 먹을까, 더 챙겨 먹을까만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잠자는 8시간 동안 코가 마시는 공기가 치료의 시작이거든요. 이 숫자를 외우세요. 온도가 26도, 그다음에 습도가 60%. 요거는 정말 꼭 기억을 하세요. 요게 우리 코 점막이 가장 좋아하는, 예를 들면 화의 날씨거든요. 1년 365일 집에서 잘 때만큼이라도 무조건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코가 훨씬 더 편하게 숨을 쉬고 재생도 잘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맞추냐, 진짜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당연히 계절에 따라서 좀 맞춰주셔야 돼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제발 빵빵하게 틀고 주무시지 마세요. 비염이 있다면. 꼭 26도 정도로 맞추고 좀 자고 나서는 바람이 안 나오게 최대한 끄거나 뭐 무풍으로 하시거나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에어컨은 냉방이 되면서 제습이 되거든요. 오히려 건조해지니까 여름에도 가습기를 틀어야 돼요. 반대로 겨울에는 보일러를 당연히 훈훈하게 떼야 되는데 이때 대부분 하시는 착각이 그러면 26도 따뜻하게 자면 되니까 전기장판 틀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기장판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몸이 따뜻한 거 여기 말고요. 들어오는 공기가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습도 60% 맞추기가 난방 틀면서 쉽지 않아요. 가습기 한두 대 정도 트시면서 습도 60%를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맞추실 때 좀 필링,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습도계는 다이소, 뭐 쿠팡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제발 요거를 꼭 눈으로 보면서 맞춰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를 직접 좀 많이 편하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병원을 안 가고 코 뚫는 아침 저녁 루틴이에요. 우선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리고 요 뜨거워진 손으로 코와 얼굴을 덮어주면 밤새 좀 많이 차가워져 있고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코가 좀 따뜻해지면서 기능이 바로 살아나거든요. 특히 아침에 뭐 콧물이나 재채기가 좀 심한 분들은 이걸 하시면 확실히 좀 편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저녁. 요게 꼭 중요해요. 자기 전에 수건을 좀 따뜻한 물에 적셔서 코 위에 한 3분 정도 두시면 따뜻한 습기가 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촉촉한 김이 코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코가 숨 쉰다고 되게 바쁘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아래에서 계속 일을 하시기도 하고 겨울에도 난방 아래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점막이 지쳤을 거예요. 그 점막을 좀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요거를 하고 주무시면 당연히 다음날 아침에 코 상태가 달라지실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생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혈자리를 알려드릴 건데 콧망울 옆에 여기에 있는 영양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꾹꾹 눌러서 순환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비염이 있으시면 점막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순환이 많이 안 되거든요. 촉진을 시켜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온도는 26도, 습도는 60% 꼭 맞춰주시고요. 아침에는 손, 그리고 저녁에는 스팀 타월로 딱 덮어주시면 이것만 해도 비염 증상이 너무 심했던 거는 좀 호전되실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잖아요. 오늘 당장 꼭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포세차 많이 하잖아요. 이건 해도 되나요? 우선 코세척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원하게 씻어내니까 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막혀있으니까 당연히 좀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비염 환자분들께서 코세척을 한다고 하면 이 배추, 싱싱했던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두면 어떻게 되죠? 배추 속에 물기가 쫙쫙쫙 빠지면서 숨이 팍 죽어버리죠.
쪼글쪼글쪼글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 세척을 할 때 코 안에서는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건강한 코일 때는 괜찮아요. 건강한 점막에는 표면에 끈적끈적한 콧물이 항상 돌고 있어서 식염수가 닿기만 해도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비염이 있으시면 이미 점막이 바짝 말라있고 쪼글쪼글해져 있고 창백한, 정말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맨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건조한 맨살에 식염수는 결국 소금물이거든요. 소금물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점막 세포 속에 남아있던 수분까지 싹 다 뺏어갑니다. 뭔가 세척을 하면 잠시 좀 개운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돌아서면 코가 바짝바짝 마르고 당기고 크게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코 세척은 권유를 드리지 않고요. 또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콧물 빼기 아니면 스프레이도 많이 하시거든요. 콧물 빼기는 사실 안에 남아있던 수분을 다 뺏어버리니까 당연히 코는 더 말라버리고 건조해질 수 있어요. 스프레이 역시 혈관을 약으로 쥐어 짜는 거예요. 비염이 있으시면 점막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코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점막이 버티지를 못하고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변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는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저희 한의원에서도 치료를 할 때 절대 코 안을 안 건드려요. 코 안에 막 찌르거나 상처 주거나 절대 하지 않고 무조건 재생하고 살살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항상 코가 힘들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환절기는 건조해, 겨울에는 난방이 틀고 또 엄청 건조하잖아요. 엄청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집에서만큼이라도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비염은 유전인가요? 아니면 폐나 기관지가 원래 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비염에 대한 오해가 또 여기서 생기는데요. 부모님이 막 자책을 하시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애가 폐가 약해요, 기관지가 약해요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다 아니에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복잡하게 몸 전체를 보지 않아요. 체질을 절대 타질 않거든요. 딱 코 점막 하나만 보면 돼요. 이 점막이 건강하냐 아니면 기능이 떨어졌냐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 정말 멀쩡했던 코인데 그게 왜 갑자기 안 좋아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가 너무 혹사가 당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코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컨, 난방 다 너무 건조하고요. 점막은 드라이어기로 말리듯이 완전히 말라지게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입. 이거는 아예 생각 못 하셨을 텐데 코랑 입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는 얼죽아 알고 계세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문제가 찬 게 들어가면 위장만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이 코랑 입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코의 온도도 뚝 떨어지게 돼요. 코가 냉동실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것도 혹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약물. 이것도 사실 좀 많이 놀라실 수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콧물약이 오히려 혹사시킨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비염이 있으니까 콧물이 나오고 좀 불편하니 자연스럽게 콧물약을 많이 드시는데요. 이 콧물약은 아쉽지만 콧물을 당장 멈추는 역할만 해요. 근데 비염 환자분들은 점막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말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약을 점점 먹게 되면 점막이 버티다가 결국에는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다고 보면 돼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코를 혹사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혹사당한 코가 집에서 샤워를 해도 안 뚫리면 어떻게 해요? 사실 집에서 관리해도 뭐 똑같다. 관리했을 때 잠깐 좋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점막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때는 전문적인 재생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 우선은 촉촉하게 말라져 있고 기능이 거의 없으니까 물을 채워주는 치료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차가워져 있는 점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도, 습도 그거를 치료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정말 말라있고 비틀어져 있어서 꽃감처럼 보였던 그 코도 나중에는 말랑말랑하게 재생이 되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비염을 집에서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딱 3일만 한번 해보세요. 26도로 60%로 맞추고 차가운 음료 드시지 마시고 저녁에는 스팀 타월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꼭 하시긴 해야 돼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근처에서 재생하는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다음 훨씬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게요. 이때까지 비염의 정석 나민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